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쫓겨서 예 마지막이다. 우와,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광고예요. 우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짱. 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완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못하는 게 없어. 이거 완강하고 아마 고3 수능 시험을 봐도 아마 여러분들 1등급 나올 거예요. 예, 내용이 굉장히 알찹니다.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뿐만 아니라 중학교 올라가서도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한국사 배울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도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현대사 6.25 전쟁 이후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는지 그 모습의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있겠지. 그지? 아우, 그 먼 70만 년 전 구석기부터 쭉 달려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누구? 이승만. 자,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물러나요. 예, 그러면서 장면 그때 총리, 예, 장면 총리가 뒤를 잇고요. 그런데 결국 이 장면 정부는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나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우와, 어이구, 엄청 오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세요. 예, 그러면서 잠깐 최규하 대통령이 잠깐 있다가 결국 또 군인들이 또 정권을 뺏어가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두환. 예, 전두환이 대통령을 이어가다가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부가 항복! 네, 그리고 들어선 정부가 노태우 정부 다음이 김영삼 정부 다음이 김대중 정부 다음이 노무현 정부 다음이 이명박 정부 다음이 박근혜 정부 다음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조선의 왕들도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조선의 왕들도 기억하는데 우리 시대 대통령들은 알고 있어야지. 다시 한번 이승만, 장면 대통령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다음 쭉 불러볼게. 이승만, 장면,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은 근데 시험 잘 안 나와요. 노무현 정부까지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그때 그 정부가 뭘 했는지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초대 대통령입니다. 예,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도 이승만 정부였는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는데 광복되고 나서도 또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요. 그리고 뭐 친일파 청산 실패했고요. 그리고 농지개혁, 토지 나눠주는 거 했고요. 6.25 전쟁까지 봤죠. 그런데 이 이승만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를 이어가려고 해요. 원래 이게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룰이 있으면 그 룰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유리하건 불리하건 룰이 있으면 그 룰에 맞게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인데 이승만 정부는 그 약속을 잘 지키질 않았죠. 자꾸 또 계속해서 정부를 이어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대통령은 4년 2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길게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4년 하고 또 선거에 나와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되면 한 번 더. 그래서 8년. 미국하고 똑같아, 미국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어. 했는데 또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헌법을 또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결국 그러다가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심지어 선거, 투표하는 선거를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치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 그 대통령 후보에는 이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의 여당이 자유당이야. 지금 이제 정부가 있으면 거기 여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당이었는데 그 대통령 후보에는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는 자유당의 이기붕이 나왔는데 이기붕이 인기가 없는 거야. 근데 이기붕을 어떻게든 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투표함이 있잖아요. 예, 투표함. 거기 그 여러분들 반이 몇 명이야? 30명이라고 한번 해보자. 30명이야. 30명인데 투표함을 열었다? 그런데 이기붕 찬성표가 50표가 나온 거야. 아니, 반에 지금 30명이밖에 투표 못해. 근데 투표함을 열었더니 이기붕 찬성표가 50표가 나왔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미리 투표함에다가 이기붕표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투표가 어딨어. 아우, 아니, 어른들이 이런 걸 했다는 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난 정말 부끄러워요. 진짜. 이게 여러분도 반장 선거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어른들이 이런 걸 한 거야.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부끄러운 줄. 아, 나 진짜 이런 얘기하면서도 이게 그 유명한 1960년 3.15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니까 화 나 안 나. 야, 너희들 반장을 이런 식으로 뽑았다 생각해봐. 화 나 안 나? 화 나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날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런 선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드디어 물러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와이로 갔어요. 예,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이승만 정부, 그 12년에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4.19 혁명의 결과 장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장면 정부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후의 마지막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 내각 책임제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 우리 이제 대통령 뽑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당이 모든 장관들, 수상들, 이거 그 당이 책임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그 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다수당이 그 나라,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거야. 이걸 내각 책임제라 그래요. 내각 책임제. 지금은 국회의원 뽑지만 대통령 따로 뽑잖아. 우리가 따로 뽑잖아. 근데 이 내각 책임제는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이렇게 국회의원 뽑으면 그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예, 그런 내각 책임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때 합니다. 이게 장면 정부였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나 했는데 결국 다시 군인들이 야 이건 혼란스러운 거야. 있을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투스타 별 2개 소장이라고 해요.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고는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권력을 빼앗아 가죠. 예, 원래 군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 국방의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 역할을 안 하고 지금 권력을 총칼로 빼앗은 거죠. 사실 이거는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결국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치군인들 권력을 빼앗아 갔죠. 그리고 다시 대통령제로 와요.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왔고 그 대통령제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4.19 혁명에 장면 내각에 5.16 군사정변에 이 시기가 진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1960년대로 와볼게요.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이 박정희 정부가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너무 가난했거든.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목표였는데 문제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야.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활성화시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과 다시 수교를 맺습니다. 원래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 식민지 그 이후에 끊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일협정 추진. 근데 이때도 이제 막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6.3 시위라 그래. 이걸 1964년도에 있었던 6.3 시위라고 하는데 6월 3일 날 시위인데 막 학생들이 굴욕적인 일본이 사과도 안 했어요. 이거 협정을 하는데 돈을 주는데 돈을 받는 대신 사과를 제대로 안 받은 거야. 이런 굴욕적인 이런 협상은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났었죠. 이걸 6.3 시위라 그래요.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지금 경제개발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그 돈 갖고 경제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결국은 6.3 시위 무너뜨리고 추진하죠. 결국 1965년에 그 일본과 수교를 체결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박정희 정부는요, 경제 성장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드디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우리 좀 더 해보면 되지 않을까? 분명히 8년 했거든. 그건 그만둬야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부처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또 헌법을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1972년도에 있었던 유신헌법이라는 건데요. 이 유신헌법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고, 아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헌법이에요. 무슨 뭐 조선시대 왕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을 국민이 안 뽑아요. 체육관에서 그 자기들이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거의 뭐 형식적으로 선거하고 그냥 박수치고 그냥 되는 거야. 계속 박정희 될 수 있도록 이거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뽑는 회의를 통일주체국민회의라 그래요.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줘요.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실질적으로 뽑아. 일부 국회의원 대통령이 실제로 뽑아. 와.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어. 그리고 막 말을 안 들어. 그럼 헌법을 정지시켜. 긴급조치권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준 거죠. 독재죠, 독재. 이런 걸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79년도에 부산과 마산에 있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신 그만둬라. 유신 체제 이제 그만둬라.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79년도에 있었던 부마민주항쟁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저항 끝에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의 그 당시 그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재규가 결국 박정희 대통령한테 총을 쏘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6 사태. 참. 결국 이 박정희 대통령은 총에 맞아 돌아가십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 이 역사를 왜 배우는 줄 알아? 이게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지나침은, 모든 그 과하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그 18년이에요. 18년 동안 이 박정희 정부가 이제 전개됐으니까 이제 좀 새롭게 좀 민주주의가 좀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여러분 영화 그 서울의 봄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전두광이라고 나오나요? 예, 바로 이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가 또 12월 12일 날 1979년 11.6 사태 그 이 두 달 뒤 12.12 사태를 바로 일으키면서, 이것도 쿠데타야. 예, 군인들이 또 갑자기 나라 지키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그냥 뺏어가는 것이죠. 5.16 군사정부도 마찬가지고 12.12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신군부라고 그래요. 새로운 어떤 군인들이라는 뜻이에요.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또 권력을 총칼 앞세워서 뺏어갑니다. 결국 이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 그 민주화 운동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 광주에서 일어났는데요. 이때 국민들이 세금으로 준 군복을 입고 세금으로 준 총을 들고 국민들에게 총을 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5.18 민주화운동. 광주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탄생한 정부가 바로 이 전두환 정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환 정부는 정통성이 없어요. 이렇게 시민들한테 총을 쏘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죠.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결국 1987년 6월 항쟁에 의해서 항복. 그러니까 이 4.13 이게 전두환 정부가 1987년 4월 13일 날 호환 조치라는 걸 단행해요. 이게 호는 뭐냐면 헌법을 지키겠다. 이 헌법이 뭐냐면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자기들이 뽑겠다는 그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물론 이제 헌법의 이름은 좀 다르지만 형식은 비슷하거든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 이제 7년 단임제였는데 이거 또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1987년 6월 이 과정에서 박종철 학생이 고문받다가 죽어요. 근데 그 고문받아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이냐고. 이게 참 이 5.18 민주화운동 때 이 계엄군이 투입되어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도 참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또 이 학생을 또 고문하다 또 죽인단 말이죠. 이게 전두환 정부는 이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시민들이 또 들고 일하는 거죠. 시민들이 들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또 최루탄이 맞아 또 쓰러져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6월 항쟁 때 그냥 다 들고 일하는 것이죠. 결국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가 이제 항복 선언한 거예요. 직선제하겠다.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뽑도록 하겠다라는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5년 단임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5년이고요.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5년 단임제죠. 이게 6월 항쟁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1987년 체제에 살고 있다. 영화 1987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1987년 체제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는 이제 북방외교를 통해 가지고 당시 사회주의 우리랑 수교 안 하고 있었거든요. 소련이라든지 중국과 수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 시장 선거라든지 구청장 선거라든지 도지사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를 여러분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람들 뽑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역사바로 세우게 돼가지고요.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요. 검찰에서는 전두환한테 사형까지 때립니다. 이 정도로.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그 광화문, 그 경복궁이잖아요. 경복궁과 광화문에 그 조선 총독부가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허물어 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